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병렬 선생님의 재정학 연습 챕터 2장 이번 시간에는요 53페이지에 있는 후생 변화의 판정 기준 보상의 원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상의 원리에 대한 약간 인트로 개념과 필요성을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개념. 이 보상한다는 거 그 자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개념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자, 보상의 원리라는 것은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행했을 때 사회후생의 증감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어떤 과거의 상태에서요 또 다른 상태로 변화한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S라는 상태에서 뭔가 T라는 상태로 이렇게 간다라고 합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해서 어떻게 행복한가? 그걸 판단해 봤을 때 모두가 찬성하는 거야. 그래서 만장일치로 모두 찬성하게 되면 찬성시 오케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게 되면 이렇게 된 상태가 우리는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죠? 누구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럼 S에서 S 여기 T로 간 상태는 우리가 파레토 개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필요성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S라는 상태에서 T라는 상태로 갔을 때 만장일치가 되는 것은 요거는 이론상 좋긴 하지만 현실에서는 흔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누군가는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득을 보는 사람은 찬성을 하고 또 일부는 반대를 하겠죠. 일부는 반대, 난 반대일세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만장일치로 어떤 새로운 상태로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2번에 나와 있죠. 아니 그래서 우리가 이득과 손실의 크기를 비교해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3번 볼까요? 개인 간의 효용을 직접 비교해서요. 당신은 새로운 상태로 갔을 때 효용이, 후생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여기서 일부 찬성, 반대. 그럼 찬성하는 사람은 우리가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반대하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인데 이론상 이득과 손해를 가장 정확하게 보려면 효용으로 측정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이론상 이득과 손해를 효용으로 측정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근데 현실에서 우리가 당신은 이렇게 새로운 상태에 갔을 때 얼마나 행복이 증가합니까? 이걸 만족, 효용으로 측정하기가 어렵단 말이지. 그래서 거기 보시면 현실에서는 효용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이게 주관적이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게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4번 볼게요. 개인 간의 효용을 직접 비교하지 않고 사회후생의 변화를 직접 비교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현실상 나오는 것은 화폐 가치로 평가하는 거야. 당신은 새로운 상태가 갔을 때 행복해지신다고요? 돈으로 바꾸면 얼마나 행복해졌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상태로 가기 위해서 자기가 돈을 얼마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화폐 가치로 평가합니다. 화폐 가치로 평가. 물론 이것도 주관적이지만 돈이라는 것은 약간 기준이 눈에 보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만든 겁니다. 오케이. 자, 몇 가지 보상의 기준 한번 볼까요? 보상의 기준. 자,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첫 번째 1번 파레토 기준이라고 얘기합니다. 엄밀하게는 이제 파레토는 사실은 이 기준은 보상의 원리라고 하진 않는데 그래도 파레토 기준, 얘가 이제 시작의 출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레토 기준이란 개념 뭘까요? 어떤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할 때 이거야. S에서 T로 이동할 때
다른 누구의 효용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최소한 한 명 이상의 효용이 증가할 때 그걸 개선이라 한다. 뭐 우리 봤었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거야. 모두가 만장일치가 되는 상태가 파레토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를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밑에 그림이 있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오케이? 자, 이랬을 때 자, 효용 가능 경계 우리가 효용의 가장 끝판왕이라고 했습니다. utility, possibility, frontier 됐죠? 요 위에는 다 효율성을 충족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가 여기 2점에 있다라고 할게요. 효용 가능 경계 내부에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상황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ST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조선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자, S와 T가 어디야? 여기가 S입니다. 여기가 T입니다. 이렇게. 그 ST의 한 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자, 거기 X로 이동하게 되면 둘 다 효용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S로 가게 되면 A는 효용은 증가하지 않지만 B가 효용이 증가하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비교해 볼까요? 2점에서요. 2점에서 만약에 X로 간다 할게요. 그러면 A의 효용은 증가하고 B의 효용도 증가합니다. 둘 다 윈윈 되니까 파레토 개선이지. 자, 근데 X로 갈게. S로 갈게요. S로 가게 되면 A의 효용은 그대로야. B의 효용이 크게 증가하는 거지. A의 효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B가 효용이 크게 증가하고요. 반면에 여기 2에서 T로 갔다 할게요. T로 갔어요. T로 가게 되면은요. 그랬을 때는 반대로 A의 효용이 크게 증가하고요. B의 효용은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파레토 기준에 따르면 여기 어느 한 점으로 가게 되면 개선, 다른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2번 볼까요? RS 구간이나 그러니까 여기 하늘 색깔로 지금 B급이 쳐져 있네요. 비슷하게 따라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파레토 개선이 되는 영역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다른 쪽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면 거기 보시면 Y라고 할게. 이렇게 Y로 이렇게 가게 됐다 합시다. Y. 그래서 2에서 Y로 가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치. 어떻게 보면 A의 효용은 크게 증가했지만 B의 효용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Y로 가게 되면 A의 효용은 크게 증가하지만 B의 효용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파레토 기준을 봤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느 누구에게도 손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경우는 B한테 손해를 끼치고 윤리 가면 A가 후생이 감소하니까 손해를 끼치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보통 현실에서 되게 많은데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많은데 이때는 파레토 시각으로 봤을 때는 개선도 아니고 더 나을 수도 있는데 측정하기가 어렵다고요. 그게 그래서 거기 보시면 판단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문제점 보시면 이런 경우가 많은 거야, 현실에서는. 그래서 1번 보세요. 거의 대부분의 정부 정책은 일부 계층에게는 이득이 되는데 다른 계층에게는 손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파레토 기준은 사실 그래서 이제 보상의 기준이라 하지 않는 것도 현실에선 이런 경우는 사실 많지 않지. 만장일치로 다 좋아하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게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가지고 그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그래서 어떻게 뭐 대안이 있어? 예. 그래서 두 번째 사용되는 게 자 55페이지 칼도 기준. 칼도 힉스 같이 보셔도 됩니다. 뭐 그렇게 엄밀하게 나눌 것까지는 아닙니다. 자 칼도 기준 한번 보시면 자 1번 개념 볼까요?
할도 기준이란 경제 상태 변화로 인해서 이득을 얻은 사람의 이득의 크기가, 지금 이득의 크기를 화폐 가치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여기. 그래서 이득의 크기가 손해를 보는 사람의 손해 크기보다 커서 이득을 보는 사람에게 잠재적 보상을 해주고 남는 경우를 개선으로 한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앞에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했더니 일부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어. 그 이득을 크기가 만약에 100억이라고 할게요. 100이라고 할게요. 화폐 가치로 하니까 100억 원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손해를 보는 사람한테 손해 크기를 물어봐요. 당신은 얼마나 슬픕니까? 화폐 가치로 표현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는 너무 마이너스 50억만큼 슬퍼요. 이렇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이득을 보는 사람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억에서 얻게 된 이득을 일부 보상을 해줘. 최소 50억을 보상해주면 이 사람의 슬픔을 덜어내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60억을 보상해준다 할게. 그러면 60억을 보상한다 할게요. 보상하면 자, 이렇게 60억을 보상했을 때 보상해 주고도 이득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40억이 남잖아. 그러니까 보상을 해줘도 이 사람의 경우에는 40억이 남고 이 사람은 마이너스 50억이었는데 60억을 보상받으니까 이 슬픔이 없어지고 오히려 플러스 10억이 되고 이 사람은 보상을 해주고 나서도 40억만큼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결국 이렇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모두가 상호 윈윈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가 만약에 칠레와 무슨 미국과 FTA를 다시 어떻게 해서 한다라고 하면은 뭐 자동차 회사인 현대 같은 경우에는 수출 시장이 넓어지게 되니까 되게 기뻐할 것인데 농부들이나 농산물을 수입하는 그런 경우에는 농산물이 그 생산하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산업에서는 슬픔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적절한 보상이 없으면 오히려 저항을 하거나 반대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걸 가지고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하진 않는데 이런 식으로 그대로 나타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경우, 오케이? 이 점에서 Y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A가 행복해졌어. 행복해진 크기가 100억이고 B가 슬퍼진 게 50억이야. 역시 보상해주고 남은 게 있으면 개선이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림은 간단합니다. 2에서 Y로 갔을 때 소득의 재분배, 그게 바로 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상한다는 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을 이득 본 사람에게서 피해 본 사람에게로 재분배를 하게 되면 이게 재분배를 했는데도 남는 게 있으면 개선이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두 개인의 효용이 모두 증가한다. 1번 나와 있죠. 2번 효용가는 경계 내부 한 점에서 경계선상으로 가게 되면 그러니까 이 경계선상 어디로 다 가면 이거는 당연히 비효율적인 상황이니까 다 우리는 개선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자, 3번 볼게요. 2점에서 Y로 이동한 다음에 그치? 2점에서 Y로 이동해서 Y에서 X로 이동하게 되면 둘 다 윈윈. Y에서 X로 이동하는 게 바로 요거야. 보상을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뭐 여기 설명으로 따르면 2점에서 여기 Y점으로 갔지만 나중에 여기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2점에서 이런 식으로 여기가 2점에서 우리 밑에 그림이 이제 그 얘기입니다. Y점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게 개선인지 잘 모르겠지만 Y에서 X로 가게 되면 둘 다 윈윈 이렇게 되니까 2에서 X로 가는 거와 동일한 효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정도 정리하시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그래서 X점에서 A의 효용이 2점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보상하고 여전히 이득입니다. 지금 보상해주고 남는 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 피해보는 사람도 보상을 받고 플러스 이득이 되니까 둘 다 윈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56페이지.
자, 칼도 보상과 힉스 보상 해가지고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딱 한 번 약간 구분하는 것 같은 표현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칼도 힉스 기준 같이 퉁쳐서도 돼요. 근데 혹시나 거기 심층 연구 있는데 위에 박스만 보세요. 칼도는 똑같은 얘기야 거의. 사회 상태가 변화할 때 이득을 얻은 사람이 손해본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 개선이다.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 힉스 기준은 뭐냐면 사회 상태가 변화할 때 손실 보는 사람이 이득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회 상태 변화에 반대하게끔 매수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손실을 받잖아. 손실 본 사람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을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겠지. 50억 피해보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한테 설득하려고 해. 저기요, 이거 찬성하지 말고 반대합시다. 반대하면요, 제가 50억이 피해보니까 50억 제가 최대한 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거기다 설득당해서 그럽시다. 이렇게 되면은 매수가 된 건데, 아니 이 사람은 가만히 있겠지. 그 찬성하면 100억을 얻는데 100억 포기하고 50원 받겠어요? 그래서 손실 본 사람이 매수하는데 실패.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똑같은 말이지 결국은. 그래서 뭐 더 깊이 들어가진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보상의 비대칭성 해가지고 그거까지는 그냥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재정학을 심층 있게 더 뭐 하겠어 하시면 모르겠는데 우리 세무사 시험에 대비를 한다 그러면 제가 분량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X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시험에 나오면요.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키토브스키 기준이 있습니다. 3번. 예, 요거는 이 사람 이름은 양쪽에 스키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요. 스키토브, 스키, 양쪽에다 스키를 이렇게 걸머쥐고 가시는 분입니다. 자, 우선 개념을 볼게요. 스키토브 스키는 기준은 S라는 상태에서 ST라는 상태로 변화했을 때 개선인데, 아니, T에서 S로 갈 때는 칼도 기준에 의해서 개선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뭐 약간 표현이 정신이 없어요. 요거는 뭐냐면 앞에서 얘기하는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대비할 땐 요거만 보시면 되고요. 개념은 이거야. 여러분, 내가 만약에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기로 결심을 했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년 후에 상황은 더 나아지고 합격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 근데 막상 1년 후에 시험을 봤는데 뭐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고 합격했는데 너무 빡세게 공부하다 보니까 몸이 상한 거야. 몸을 망친 거야.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지. 지금 세무사 시험 보기 지금 시점에 당신은 어떻게 세무사 시험 공부하신 거 어떻게 개선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해가지고 시험에 뛰어든 건데 1년 후에 다시 물어봤어. 사람의 기준이 바뀔 수도 있잖아. 세무사 시험에 어떻게 도전하신 과거에 1년 전에 당신의 선택을 어떻게 후회 안 하시고 찬성하십니까? 그럼 예! 하면 그거는 진짜 개선인데 아니요. 괜히 시험 봤어요.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시간 지나가게 되면 인간이 다 후회를 하는 동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후회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판단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57페이지 가보시면 칼도 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림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그림 이해하다가 이 통으로 날리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니 우리 시각이 바뀌는 거 거기 보시면 원래 S 여기 2점에서 이렇게 그림을 할게요. 책 읽는 거대로 할게요. 한번. 자, 그러면 그냥 가볍게 보세요. 가볍게. 뭐 어려운 얘기도 아닙니다. 당연한 얘기인데 막 그림 그리니까 뭐가 있어 보이는데 정신이 없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UA, UB 이렇게 효용함수가 있어요. 효용 수준이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처음에 1번 볼까요? 곡선 S, S라는 사회 상태에서는요. 이게 이전에 효용 가는 경계선상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돼 있었어요. before, 그러니까 1년 전 상황을 얘기하는 거지. 자, 그때 거기 보시면 TT는 이제 새로운 후 이렇게 볼게요. 2번 볼까요? 칼도 기준에 따르면 S라는 상태에서 2점에서 F점으로 간 거는 개선으로 평가되고 그렇지. 여기가 2점이었거든. F점이 어디야? 여기 있습니다. F점.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돼? 효용 가는 경계선상 안쪽에서 곡선상으로 갔으니까 개선이잖아요.
오케이? 이게 세무사 이거는 시험 본 다음 얘기하는 거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시간이 바뀌었어. 그러면서 사회 후생 함수의 이 경계선상이 변하게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하게 된 거야. 이렇게. 이해 가세요? 아니 그러면 이게 주한발이 1년 후야. 1년 전에는 2에서 F로 가는 게 개선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년 후에 봤더니 2에서 F로 가는 것은 더 이상 개선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S라는 상태에서 자원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SS에서 TT로 변화하게 되면 후생의 증감, 판단이 곤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칼도 힉스 기준을 이중 적용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시간이 가면서 효용과는 경계가 변할 수 있다. 그래서 교수님 책에 따라서는 동태적인 그런 측면을 반영한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 다음에 이제 보상 원리에 대한 비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상의 원리는 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비판은 뭐냐면 잠재적 이 표현이 제일 중요해요. 잠재적 보상일 뿐. 이 잠재적이라는 것은 이론상입니다. 이론상 보상일 뿐. 아니면 가상적 같은 말이야. 가상적 보상일 뿐.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하는 게 아니라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100억 버시니까 50억 피해보는 사람에게 보상해주고 남은 게 있으면 전체적으로는 플러스 되겠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실제로 나오는 게 뭐냐면 언제나 실제로 보상한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틀려요. 언제나 객관식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제일 중요한 표현이고요. 다음 2번. 모든 경제 주체들의 선호의 강도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전제로 깔고 있는데 아니 모든 사람들이 화폐 1원의 가치가 부유한 사람한테 100만 원하고 가난한 사람에게 100만 원은 가치가 다르잖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화폐 가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화폐 가치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원에 대한 가치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된다? 모두 같다! 이렇게 전제로 깔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실제로는 각 경제 주체가 각 화폐 1원으로부터 얻는 효용이 다를 수 있다. 그런 것들을 간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후생 변화의 판정 기준으로서 변화 전과 변화 후에 뭐가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게 개선인가 판단하는 몇 가지 기준들을 말씀드렸고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게 파레토 기준이 되는 것이고 칼도 기준, 칼도 힉스 기준, 스키토브스키 기준 이렇게 세 가지를 봤고요.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요겁니다. 화폐 가치로 측정한다. 개인의 효용을 직접 비교하는 것을 우회한다. 잠재적 보상일 뿐이지 실제로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시장 실패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